자, 보겠습니다. 80페이지. 자, 80페이지에 체크업 1, 2번, 그리고 프랙티스 스텝 1번에 1, 4번, 2번에 1, 4번, 3번에 1, 4번, 4번에 1번. 그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 2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듣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한번 풀므로써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걸로 일단 만들어 봅시다. 풀어보세요. 자, 점검을 해볼까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같이 볼게요. 자, 1번의 답은 C번입니다. 왜? 자, 바이올린 동그라미. 자, 바이올린은 뭡니까? 악기요. 악기죠. 자, 희한하게도 악기 앞에는 무조건 덜을 붙입니다. 신기하죠? 악기 앞에는 덜을 붙입니다. 두 번째, 런치는 뭐죠? 점심 식사죠. 자, 식사명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81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You should bring, 자, umbrella죠. umbrella. 자, umbrella의 음은 자음입니까? 모음입니까? 모음입니다.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on을 쓴다라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답은 on이고 4번에 자, 4번에 나오는 요것은 자, twice. 자, 여기에 보면 보기 들어 보세요. 자, 자, twice a month 이건 뭔가 하면은 자, 여기에 twice는 걸그룹이죠. 자, 걸그룹 뭐지? 그 twice 있잖아. 네. 이 twice 뜻이 뭐죠?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횟수를 나타내는 말인데, 자, 저 횟수를 나타내는 말 뒤쪽에 어느 기간 동안 몇 번이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기간 앞에는 어를 쓴다는 거.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이라는 뜻이죠. 일주일에 두 번이면 뭐겠어? Twice a week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많이 써가지고. 음? 자, 그래서 어고. 자, 2번에 1번 보겠습니다. I eat 3 meals. 뭐, 자, 여기에 자, 3 meals는 세 끼를 먹는다 이 소리죠. 하루에 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다 이 소리인데 하루에, 그죠? 하루를 단위로 했을 때 세 끼를 먹으니까 the day가 아니고 a day가 되겠죠. 4번 My family went to 자, 부산 by train이죠. 자, by bus 많이 들어봤지? by bus. by bus가 뭡니까? 버스로요. 자, 우리가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by bus. 자, 여기에 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버스는 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셀 수 있는 명사가 그것도 단수 명사가 관사를 쓰지 않고 문장에 가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시 셀 수 있는 명사가 문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뭔가를 하나 붙이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명사가 아무런 어떤 관사도 붙지 않고 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표현이야. 그런데 보통은 명사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 붙어야 되지만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 쓰이는 by 뒤에 온 명사는 이 관사를 생략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by bus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by bus 그러면 버스 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명사가 이렇게 관사 없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3번에 1번은 아까 했던 것처럼 we had check-in for dinner겠죠. 왜? 디너 동그라미. 자, 디너 뭡니까? 식사명 앞에 관사 안 씁니다. 그지? 자, 그리고 4번에 1번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 자, 창문을 연다고 했죠. 은찬아, 창문 좀 열어. 은찬이? 근데 4번 아니야? 응? 4번 아니니? 네. 아, 그렇구나. 자, 4번도 비슷하죠.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 거죠. 일주일 단위에 5일이니까 5 days 하고 뭐예요? a week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자, 은찬이 보고 창문을 열라고 했죠. 자, 창문 열어볼래요? 창문 열어봐. 진짜요? 어? 진짜요? 어. 자, 스탑 거기까지. 오케이. 자, 선생님이 창문 열라고 그랬는데 자, 이 창문이 저 창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지. 그런데 이 교실의 창문은 저기밖에 없지. 그쵸? 자, 그랬을 때 너도 자, 은찬이도 알고 쌤도 저 창문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걸 열려고 했지. 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대상 앞에는 더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the window가 답이에요. Can I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8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사는 부정관사와 정관사로 쪼개집니다. 자, 이거는 자, 볼게요. 자, 보이가 자, a man 뜻이 뭐예요? a man 뭐죠? 한 남자. the man 뜻이 뭐죠? 그 남자? 처음에 얘기했던 저 한 남자는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자, 처음에 소개할 때 나오는 이 한 남자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이게 어떤 남자라고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남자가 조나단인지 뭐 피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처음 소개할 때 막연하게 막연한 대상을 소개할 때는 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남자라고 받아쳤죠. 그 남자. 자, 여기에서 그 남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남자가 있긴 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대상을 처음 소개할 때는 저 사람도 모르고 나는 알 수도 있겠지. 그러나 처음 소개할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릅니다. 자,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필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잘 몰라요. 말을 하는 사람도 모를 수 있고 두 사람한테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앞에서 그런 놈이 있다,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덜어 갖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 소개할 때, 처음에 소개할 때 이 대상은 우리가 특정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에 붙이는 관사라고 해서
부정관사라고 붙입니다. 부정관사. 그런데 이후에 앞에서 소개를 하고 나서 그거 이렇게 사람들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상태가 되면 이거를 이때는 정관사터를 붙이는 겁니다. 부정이란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 정관사라는 것은 정해진 대상에 붙인다. 그래서 정관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부정관사는 두 종류가 있죠. 어와 언이 있는데 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밑줄 쳐주세요. 자, 부정관사는 막연한 대상에 붙입니다. 자, 부정관사 언 옆에다가 쓰세요. 막연한 대상에 씀. 자,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면 단어 앞에는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언. 동그라미 쳐도. 자, 발음이야, 발음. 발음 동그라미. 봅니다. 자, 어와 언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명사의 첫 스펠이죠. 첫 스펠. 여기에 있는 명사의 첫 스펠이 이게 자음이냐 이게 모음이냐 그걸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H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에요. 자, 모음이 뭐뭐 있죠? 아이어우요. 그렇지. H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얘가 자음이니까 여기에 어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밑에는 첫 스펠이 뭐야? 이지. 이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을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예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hou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hour는 뜻이 뭐지? 시간이죠, 시간. 자, 여기에는 놀랍게도 이게 H로 시작했잖아. 같은 H잖아.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어를 안 쓰고 언을 씁니다. 자, 그리고 자, 유니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첫 스펠은 U지. U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요. 모음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어를 써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H는 비록 자음으로 스펠이 자음이지만 이거 발음하면은 우리말로 아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납니다. 이 H는 사실 소리가 나지 않는 H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영어는 사실 요즘 애들이 단어 외우면서 발음 누가 공부하나? 우리 때는 단어 하나를 외우려면 발음과 강세를 다 알았어야 됐어.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걸 안 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유니폼 있죠, 유니폼. 자, 유니폼 이거 발음을 하면 유니폼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말에서는 야, 여, 요, 유, 와, 워, 위. 자, 이런 말들이 우리말에서는 모음이에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걸 모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 여, 요, 유, 와, 워, 위 이거를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는 곳에서는 이 야, 여, 요, 유를 이걸 자음 취급합니다. 특이하게. 신기하지? 야, 여, 요, 유, 와, 워, 위 우리가 봤을 때 100% 모음인 것을 영어에서는 자음으로 봅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에 발음이 유로 나기 때문에 이거를 자음으로 본다는 거죠. 스펠은 모음이지만 발음이 자음이야. 발음이. 스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발음 따라 스펠 따라 발음이 가는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존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어가 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단어의 스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on out가 있고 on old man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man이라는 단어에 맞추는 줄 알았는데 뒤에 old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어가 아니고 an old man이 된다라는 거. 응? 괜찮아. 자, 그래서 부정관사는 언제 쓰느냐? 1번에 봅니다. 특정하지 않은 하나를 나타낼 때, 자, 밑줄 쳐. 특정하지 않을 때 별표 쳐두세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불특정, 쉼표, 막연한 대상. 불특정, 막연한 대상. 뭐라고? 불특정, 막연한 대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남자를 얘기할 때 기분을 생각하세요. 한 남자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막연하지. 불특정하지. 그 기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의. 자, 부정관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씁니까?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씁니까?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씁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어가 붙으면 몇 개다? 한 개다. 한 개. 한 개. 자, 그리고 3번에 쓰이는 뭐뭐마다 있죠. 뭐뭐마다. 자, once a week year인데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a year가 뭐다? 기간을 의미하고 once는 그 기간 중에 하는 횟수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랬을 때는 일종의 주기죠. 주기. 그 주기를 나타낼 때 a year, 1년에 한 번 치과에 갑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부정관사고, 자, 두 번째 B번에 보면 정관사 더가 있는데 옆에다가 괄호 열고 구체적, 특정한 대상. 저거 구체적 쉼표, 특정한 대상이라고 씁니다. 구체적 쉼표, 특정한 대상. 자, 거기 있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a movie 동그라미 치세요. 나는 지난 밤에 영화를 봤다 이 소리예요. 어떤 영화? 처음에 영화를 봤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구체적인 겁니까? 막연한 겁니까? 막연한 거지. 처음에 영화 봤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인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이 이어져요. 그 영화는 아주 끝내줬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더. 알겠어요? 처음 소개할 때는 그 다음에는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the movie was great. 자, can I use the computer? 자, 거기에 보면 앞에 언급되었거나라고 돼 있죠. 밑줄 쳐. 앞에 언급되었거나. 정황상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밑줄 치고 별표. 자, 옆에다가 쓰세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대상. 적어둡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대상. 자,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대상을 쓸 때는 그렇게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 더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좀 문법적인 건데, 자, 거기에는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2번에 The flowers in my garden are roses. 자, 그 옆에 해석해봐. 해석을 써봐. 옆에다가 그 문장. 자, 해석 썼습니까? 자, 이걸 누가 해볼까? 누굴 시켜볼까? 하준이 이 문장 한번 해석해보세요. 그 꽃들은 내 정원 안에 있는 장미들이다. 틀렸어요. 쉐? 승용해봐.
정원에 있는 그 꽃들은 장미들이다. 정답입니다. 잘 했어요. 자, 하준이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flowers라는 명사가 있죠.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in my garden.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여기에 in my garden은 여기 앞에 있는 the flowers를 꾸며줍니다. 꾸며줘요. 해석하면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바뀌어야지. 나의 정원에 있는 꽃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정원에 있는 꽃들은 장미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의할 것은 여기에 in my garden 앞에 이 명사가 있지. 명사가 여기에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수식어구. 수식어구는 알겠지? 네. 이걸 다른 말로 한정어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정어구. 한정어구도 어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수식어구나 한정어구가 이 명사 뒤쪽에서 수식을 할 때는 반드시 덜을 붙여줘야 된다. 다시 수식어구가 명사 뒤에서 이렇게 얘를 꾸며주고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수식어구로 인해서 이 앞에 더가 자동으로 달라붙는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번의 내용이 명사 뒤에 수식어구가 있어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해질 때 이때는 더를 자동으로 붙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번은 솔직히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건데 더 플러스 다음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뭔 소리냐? 자, 꼭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태양 그러면 당연히 하늘 위에 있는 그 태양을 가리키겠죠. 하늘 해도 우리 위에 있는 그 하늘을 가리키겠죠. 세상. 자, 그렇게 그냥 어떻게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4번에 더 플러스 일부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다른 건 보지 말고 더 인터넷 동그라미 별표, 더 라디오 동그라미 별표. 인터넷 앞에는 더를 붙여야 됩니다. 라디오 앞에도 더를 붙여야 됩니다. 그냥 그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라디오 앞에는 더를 붙이는데 텔레비전 앞에는 더 안 붙입니다. 신기하죠? 인터넷, 라디오 다 이거 방송 매체 같은데 신기하게 TV, 가장 방송 매체 같은 TV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신기합니다. 기억해 두고. 자, 그 다음에 5번 악기 이름 앞에는 자동으로 더를 붙입니다. 자, 참고로 요걸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5번 옆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음악이라고 쓰세요. 음악. 반면에 2번 있지. 2번에 보면 운동 경기 이름 앞 거기 옆에는 체육이라고 쓰세요. 자, 음악 앞에는 덜 붙이고 체육 앞에는 덜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영어의 역사와 좀 기원하는 건데 피아노 비싸 싸 비싸지. 바이올린 비싸 싸. 비싸요. 또 뭐 있냐? 뭐 첼로 비싸 싸. 비싸요. 훨씬 비싸지. 자, 악기라는 거는요 귀족들이 쓰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옛날에 악기는 옛날에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알지? 클래식 네. 음악 베토벤, 뭐 슈베르트,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사실 돈 많은 귀족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음악들을 만든 겁니다. 즉 음악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개나 소나 음악 다 듣지만 옛날에는 귀족들만 향유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거였어요. 특별했기 때문에 더를 붙여준 거예요. 귀족들이 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면에 운동 경기 있죠. 지금이야 축구도 많이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포츠를 많이 하지만
영어가 만들어질 한 지금부터 한 몇백 년 전에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운동이 사실 알고 보면 막 뛰어다니는 거잖아, 숨차기. 그지? 그럼 귀족들이 운동을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귀족들이 봤을 때 그 운동 경기라는 것은 굉장히 저렴해 보이고 뭔가 상스러워 보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천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악은 고귀하지만 운동은 아주 저렴했어. 그래서 관사를 왜 붙여? 그래서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덜 붙이고 체육은 덜 안 붙인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끝. 자, 그리고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자, 식사 이름 앞에. 자, 사람이 1년에 밥을 몇 번 먹지? 자,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다고 치면 365 곱하기 3이지. 네. 그거 하면 무려 1000번입니다. 자, 매일 삼시세끼 먹는 그 밥 앞에 덜을 붙이면 사람들이 귀찮아하겠죠. 그래서 너무 자주 한다고 그래서 덜을 뺀 거예요. 자, 운동 경기 앞엔 얘기했고 바이 플러스 교통 통신 수단 이것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아까. 그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장소가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때. 자, 이건 뭔 소리야? 봐봐. I go to school.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school이라는 명사를 보겠습니다. 자, school은 명사 맞지? 네.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실수 있어요. 당연히 셀 수 있지. 여러분들 한백초등학교, 한백중학교, 강원중학교, 중학교가 여러 개 있으면 중학교 미들스쿨즈가 되잖아.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명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셀 수 있는 명사가 문장에 관사나 소유격 없이 이렇게 떡 들어가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사가 없어요, 지금.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 문제가 있어. 자, 그런데 이걸 알고 봤더니 학교를 맨날 가는데 갈 때마다 더 스쿨 그러니까 그 더가 짜증나더라 이거야.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뭐 딴짓하러 가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면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있던 더나 어를 내가 면제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를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I go to the school. 자, school 앞에 the를 붙였어. 자, 이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 뭐예요? 얘는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친 여친 만나러 갑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즉 원래 용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원래 목적대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학교를 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게 만약에 스쿨이 아니고 처치였다고 생각해봐. 처치의 뜻이 뭐지? 교회. I go to church 하면은 여기 교회에 왜 가지 이거? 예배드리. 기도하러 가는 거지. Go to the church 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빠 만나러 가는 거죠. 원래 목적이 아닌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Go to bed, go to school, go to church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가지고 82페이지 보세요. 자, 81페이지 Grammar for Writing. 자, A번에 1번, 4번, 7번 이 세 개의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세요.
A만 풀면 돼. 왜? 자, 검열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있잖아요. 응? 여기 워터인데 그냥 워터 써야 돼. 보트로 써야 돼. 한 병이잖아. 그럼 보트로 써야 돼. 이따가 얘기할게요. 배웠어. 자, 그만.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왜 바보야? 자,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영작할 때, 거기엔 지금 다 나와 있지만, 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생으로 된 거 영작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그으라고 했죠. 자, 근데 있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 가지고 있다 해야지 뭔가 동작이 완성될 거 아닌가. 그지? 그러면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동사 뭐예요? have. 자, 제이크 뒤에 늘 이거 지워야지. 맞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이크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지? 그리고 나서 얘 이렇게 당기지. 자,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원래 have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have를 쓴 친구들은 바보예요. 당연하지. 이걸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3인칭 단수에 s를 붙이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오히려 동사 원형 쓰는 것보다 3인칭 단수 have나 has나 동사에 s 붙이는 그게 훨씬 더 흔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보통 영작을 할 때 주어가 I나 U가 될 가능성보다 3인칭 단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has를 항상 3인칭 단수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쓰다가 I나 U가 되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게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건 고치기 쉬워. 근데 3인칭 단수를 그냥 아예 생각을 안 쓰고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자, 가지고 있다니까 have인데 have를 내리다가 이 제이크로 인해서 뭐가 된다? has가 돼야지. has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시계를 두 개인데 이걸 우리말을 조금 다듬으면 두 시계죠. 두 시계. 두 개의 시계 이렇게 되잖아요. 두 개의 시계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계를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셀 수 셀 있어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wo watches 이렇게 돼야죠. 있어요. 자, 시계 두 개면은 당연히 복수로 써야 되겠지. two watches. 자, 그 다음 볼게요. 나는 가게에서 물 한 병을 샀다. 자, 역시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밑줄 긋지? 맨 끝에 밑줄 긋지? 그지? 그리고 나가지고 은는 이가 지우고 나가 영어로 뭐야? 샀단데 자 여기 다자 앞에 쌍시옷이 보이지? 다자 앞에 쌍시옷이 보이지? 그러면 이건 과거 시제예요. 사다가 영어로 뭐지? buy. 자, buy의 과거형 뭐다? bought. 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써놓고 나서는 무엇을 찾는다? 을르를 찾는 거죠. 을르를. 물 한 병을. 자, 물 한 병이니까 물은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셀 수 없으니까 bottle of 물 한 월이니까 월. 자, 가게에서 자, 이 가게에서를 마지막으로 쓸 때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게에서니까 뭐 인더샵에서 애터스토어 이렇게 거기는 써놨는데 뭐 인더샵을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말로 뭐 가게에서를 뭐 가게 앞에서 뭐 가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사라는 점심으로 피자 2조각을 먹었다. 이제 이거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자, 사라는 첫 번째 밑줄 끝에 밑줄. 은는 이가 지워버려. 사라는 이렇게 써주고. 자, 먹었다 땡겨 오는데 먹었다 다트 앞에 쌍시옷이 있지. 자, 먹었다는 어디에서 온 동사다? 먹다라는 동사에서 왔죠. 자, 먹다라는 eat이라는 동사를 쓰라는 소리인데 이게 쌍시옷이 있으니까 과거 시제로 쓰라는 거죠. eat의 과거형 뭐예요? 여기. 점심으로 피자 2조각을 이걸 먼저 써야죠. 피자 2조각을. 자, 피자는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셀 수 없어요. 그래서 2 pieces of 피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슬라이스도 돼요? 점심으로니까 점심을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for lunch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영장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진도 나갈 거는 다 나갔어요. 자, 속죄는요 87쪽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네. 87쪽. 여기. 이거잖아. 앞으로. 그리고 이번 풀어왔어? 종이가 풀렸어? 그리고 파편이. 다음 시간에는 문제 간단하게 풀고 그리고 저기 그 다음 과로 그냥 넘어갈게요. 네. 명사 관사는 좀 비교적 단순한 내용들이니까. 끝이에요, 수업? 음. 네. 조금 오늘은 빨리 맞췄고 맨날 늦게 맞췄거든요. 야 나는 워크북에다가 이거 여인 나타났을 때 그 이거 쓰는 거야? 어? 여인 나타났을 때. 몰라, 대충.